저는 HTS로 매매를 하다 보니 가능한 모든 정보를 HTS 안에서 보려고 노력했었는데요. 최근 네이버 페이증권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다가 정말 여러 가지 많은 기능들이 있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은 이름이 변경돼서 네이버 페이증권인데요. 오늘은 네이버 페이에서 제공하는 증권 포탈을 최대로 활용하는 방법을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본 영상은 유료 광고는 아니고요. 회원 구독자분께서 지난주에 댓글로 요청 주신 사항 중 네이버 주식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한 문의가 있어서 개인적으로 살펴보다가 정보 나눔 차원으로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준비했으니까 오늘 영상 참고하면서 여러 꿀팁들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실제 네이버페이 증권 포탈을 보면서 하나씩 설명해 보겠습니다. 인터넷 주소는 finance.naver.com으로 이 주소를 북마크해도 되지만 네이버 홈에서 여기 증권 버튼을 누르면 해당 페이지로 바로 이동하게 되고요. 제가 활용하는 방법 순서를 보면 오전에 주식시장이 개장하기 전에 하는 루틴으로 가장 먼저 지난밤에 미국 3대 지수가 어떻게 마감되는지 살펴보고 있는데요. 상단 메뉴 중에서 해외 증시에 들어가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계 주요 증시 현황에 다우랑 나스닥 그리고 S&P 500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보면서 오늘 매매에 대한 전략을 세워볼 수 있을 텐데 화면을 조금 아래로 내려보면 미국 지수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서 세부 사항을 볼 수도 있습니다. 기본적인 대표 지수 외에 다우 운송이나 필라델피아 반도체 같은 세부 지수도 살펴볼 수 있는데요. 다우 운송 한번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최근 들어 산업군 중에서 STX나 대한해운 그리고 HMM 같은 물류회사들의 주가가 오르고 있는데 여기 다우 운송을 보면 며칠 전에 최고가를 찍고 여전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이버 페이 증권에서는 기본적으로 선 차트를 보여주기 때문에 여기 위에 봉 차트 옆 일봉을 한번 눌러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일본 기준으로 차트의 세부 사항을 볼 수 있는데 지난 10월 말 최저점을 찍은 이후에 현재 한 달 넘게 계속 상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앞으로 가서 하나 더 살펴봐야 할 미국 지수가 있는데요. 바로 필라델피아 반도체입니다. 우리나라 시총 1, 2위가 바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잖아요. 그런데 이 두 종목의 외국인 보유 비중이 50%가 넘고 또 그 수급의 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게 바로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입니다. 클릭해서 차트를 일봉으로 한번 보면 11월 달 반도체 지수가 이렇게 상승할 때 국내에서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하나마이크론, 한미반도체, HPSP 같은 종목들도 같이 상승한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을 건데요. 그런데 지난주부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조금씩 주춤하면서 5일 이평선 아래로 떨어질 때 실제 국내 반도체 종목도 아주 정확하게 영향을 받는 것을 종목 차트랑 비교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여기서 힌트를 하나 얻어야 되겠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확인할 때 20일 이평선에서 지지받다가 5일 이평선을 돌파하거나 아니면 큰 상승이 나온다면 보통 미국장이 마감되고 나서 국내장이 열리기 때문에 이런 날은 반도체 종목에 미리 관심을 가지고 또 시장에 대응해보면 짧은 기간에 괜찮은 수익을 챙길 수도 있으니까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오전 국내 주식시장이 개장하기 전 이미 지난밤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확인했다면 이렇게 빨간 양봉이 크게 나타난 것을 알 수가 있을 거고요. 그렇다면 오전에 HPSP나 한미반도체 같은 종목을 노려볼 수도 있었겠죠. 여러 산업군 중에서 반도체 소부장 종목을 특히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꼭 꿀팁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외 증시를 살펴보고 나서 간밤에 주요 뉴스도 보면 좋을 텐데요. 상단 메뉴에 뉴스에 들어가 보면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우선 하이라이트 뉴스가 위에 투데이 뉴스 칸에 나와 있어서 제목을 쭉 훑어보다가 주요 뉴스 사항은 클릭해서 살펴보면 되는데 여기 흥미로운 뉴스 중에서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에 환율 하락세가 1,300원 이하대로 급락했다는 뉴스가 있는데요. 한번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이 데일리 뉴스로서 이렇게 오전에 뉴스가 나왔고요. 보통 달러가 하락하면 주가가 오르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오전에 이런 뉴스를 확인한다 그러면 그날 당일의 매매는 조금 더 공격적으로 한번 노려볼 수가 있겠죠. 다시 뉴스 화면으로 가서 투데이 뉴스 칸 밑에 보면 아주 작은 글씨로 속보가 계속 이렇게 바뀌면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오른쪽에 보면 가장 많이 본 뉴스도 같이 살펴보면 좋습니다. 여기는 제목이 짧게 나오는데 마우스 버튼을 클릭하지 않고 커서만 제목 위로 이렇게 올려두면 전체 제목이 나오니까 제목 한번 보는 정도로 살펴보는데 역시 최근에 가장 많이 본 뉴스는 비트코인 관련된 코인 뉴스가 많네요. 두 번째 뉴스 중에서 내년 증시 패닉 빠질 것 이런 내용 한번 흥미로워서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JP모건의 수석 전략가가 내년 증시는 패닉이 빠질 거니까 현금 채권으로 갈아타라 라는 뉴스인데요. 좀 예사롭지 않은 내용이네요. 아래의 내용을 한번 더 볼까요?
미국 연방준비제도 페드에서 금리를 극단적으로 내리지 않을 경우에 현재 가격을 유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하는데, 사실 국내 증시보다는 미국 증시는 상당히 고점에 와 있죠. 실제 지수 차트만 보더라도 내년 초는 쉽지 않은 시장일 것을 예측할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관련 뉴스가 자주 나온지 살펴보면서 주가를 대응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시 이전 화면으로 오면 뉴스 코너에는 시황 전망, 기업 종목 분석, 해외 증시, 채권 선물, 공시 메모, 환율, 이렇게 6개의 코너가 있는데요. 저는 오전에 투데이 뉴스를 한번 쭉 살펴보고 나서 역시 종목 관련된 뉴스에 가장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이 기업 종목 분석을 한번 클릭을 해보고요. 전체적으로 뉴스를 한번 쭉 살펴보면서 제가 보유하거나 또 신규로 진입할 종목에 대해서 관련 뉴스가 있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기 소록스에 대해서 주당 14주 무상증자 결정 52주 신고가 경신 뉴스가 있었잖아요. 사실 이 뉴스를 보기 전에 어제 시간회에서 소록스가 상한가를 가는 것을 보고 차트를 봤다가 깜짝 놀랐던 것이죠. 이미 알고 있는 분들은 알고 있었겠지만 이렇게 뉴스가 나오고 나서 오히려 주가는 떨어지는 경우가 많고요. 또 어떤 종목 같은 경우에는 뉴스가 나왔는데 종목이 움직이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한 뉴스는 메모를 잘 해두었다가 짧게는 2, 3일, 길게는 일주일 이상 있다가 주가가 오르는 경우도 있어서 체크를 해두시는 습관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뉴스 코너는 장중에도 한두 번 정도 전체 시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한 번씩 제목 정도 쭉 훑어보는 습관을 가지면 투자 안목을 넓히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오전에 장이 개장하기 전 간밤에 해외 증시와 또 최근 뉴스를 살펴보는 것을 봤는데요. 이제 장이 시작되고 나면 역시 가장 유용한 페이지는 증권 홈 화면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게 화면 세로 고침이 자동으로 되지 않아서 이 증권 홈을 볼 때마다 세로 고침을 해줘야 하지만 그래도 가끔씩 화면을 리프레시하면서 이렇게 살펴보면 좋은 내용들이 많습니다. 특히 여기 아래에 테마상이라는 메뉴가 있는데요. 요즘처럼 주요 테마의 변화가 많은 장세에서는 테마별 짝꿍 매매 종목 찾기에도 아주 좋습니다. 테마 상위 메뉴 오른쪽에 있는 더보기를 클릭해서 들어가 보면 테마별 시세로 자동 정렬되면서 주도주로 탑2 종목이 이렇게 나옵니다. 오늘은 반도체 관련 지수가 좋다 보니까 가장 상위 테마에는 온 디바이스 AI와 HBM, 그리고 시스템 반도체와 터치 패널 등이 있는데요. 온 디바이스 AI 관련 종목도 사실 여러 개가 있죠. 어떤 날은 이미지스와 퀄리타스 반도체가 움직이고 또 어떤 날은 HPSP와 제주 반도체가 움직일 때가 있는데 이렇게 주도주의 짝꿍이 바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테마별 시세에 들어오면 오늘의 주도 짝꿍을 같이 볼 수가 있는데요. 온디바이스 AI의 오늘의 주도주는 제주 반도체와 퀄리타스 반도체 두 개고요. 또 HBM으로는 제우스와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터치 패널은 베셀과 이미지스 이렇게 관련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시초가 부근에서 짧은 단타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예를 들어서 아침에 효성 OMB가 급등할 때 후속주로 남해학을 살펴보다가 추격 매매를 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또 LED 장비 TCK가 오늘 급상승을 하고 있는데 예스티라는 종목을 같이 볼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짝꿍 종목이 아니더라도 한 종목이 여러 테마에 걸쳐서 자주 반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제주반도체가 온디바이스 AI에도 있고요. 또 화이자 관련주로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두세 번 같은 종목이 반복되는 경우에는 사실 오늘의 가장 강력한 테마주일 수도 있어서 지지나 눌림목 시점에 종목을 한번 공략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장중에는 이 테마별 시세 화면을 가장 자주 보게 될 것 같은데 이것도 안타깝게도 화면 자동 고침이 되지 않아서 이렇게 수동으로 리프레시를 해줘야 하는 불편함이 조금 있기는 합니다. 다시 국내 증시의 메인 화면으로 돌아가서 조금 더 아래쪽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외국인과 기관이 순매수한 종목에 대한 상위 종목들이 쭉 나와 있고요. 또 아래쪽에 탑 종목이 카테고리별로 나와 있습니다. 상한가를 유지하고 있는 탑 종목, 또 하한가를 가고 있는 종목들, 급상승이 보여지고 있는 종목, 또 보합이나 하락, 이러한 종목들을 쭉 보여주고 있어서 어지간한 검색기 못지않은 주요 종목들의 핫한 종목들을 빠르게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테마별 시세와 증시 홈 화면을 활용하면서 시장을 마감하고 나면 이제 장이 끝나고 나서 살펴봐야 할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 상단에 있는 리서치 메뉴인데요. 특히 이 리서치 메뉴는 전업이 따로 있고 주말에 주식 공부하는 분들이 참고하면 좋은 메뉴가 있습니다. 저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주말에 쭉 살펴보면서 다음 주 전략 세울 때 참고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게 일주일을 몰아서 보면 양이 꽤 많아서 다 보기는 어렵고, 예를 들어 왼쪽에 있는 시황정보 리포트를 한번 클릭해서 보면 리스트가 쫙 나오죠. 그럼 오른쪽에서 조회수를 먼저 보면서 유독 조회수가 높은 내용이 있습니다. 현재 보는 페이지에서 조회수를 쭉 보면 여기 829 조회를 한 내용이 가장 많네요.
내용을 보면 신한투자증권에서 나온 방향키의 키는 펀더멘탈로 이러한 리포트가 하나 있는데 체크를 해두었다가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한 두세 페이지 정도 보면 일주일 분량을 전체 볼 수가 있는데 페이지 2에서도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여기 1700과 1300 조회수를 넘는 것들이 있습니다. 금리 반등의 차익 실현, 그리고 미국 국채금리 달러 변화 반등 뉴욕 증시 하락 마감, 신한투자증권과 하이투자증권의 리포트인데요. 이러한 내용들 위주로 주말에 한번 몰아서 쭉 살펴보면 전체적인 시장의 방향성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리서치에서 시황 종목 리포트뿐만 아니라 두 번째 있는 투자 정보 리포트도 꽤 좋은 내용들이 많습니다. 클릭을 해서 볼게요. 아주 예전에는 이런 리포트도 돈을 주고 구독해서 봐야 했는데 지금은 무료로 볼 수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잘 안 보는 것 같더라고요. 투자를 좀 전문적으로 하거나 앞으로 그렇게 하고 싶은 분들은 일주일에 적어도 5개 이상의 리포트는 꼼꼼히 보는 습관을 가지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러한 습관을 가지는 분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도 모르게 내공이 쌓이니까 꼭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왼쪽 세 번째 메뉴에 있는 종목 분석 리포트. 이 메뉴는 자주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 가운데서 중장기로 가져가는 종목이 있다면 관련 리포트가 나올 때마다 계속 살펴보면서 투자 계획을 세우거나 비중을 조절하는 데 참고해서 활용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네이버 페이증권에서 제공하는 마이 메뉴입니다. 이 마이 메뉴는 종목에 대한 등록 작업이 조금 필요하지만 종목 추가만 잘 설정하고 나면 꽤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데요. 먼저 마이 메뉴 상단 오른쪽에 있는 이 그룹 설정이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하면 팝업 창에서 원하는 이름으로 그룹을 만들면 되는데 저는 우선 2개의 그룹을 만들어 놓았고요. 정기적으로 지켜봐야 하는 관심 종목은 관심 종목 1이라고 입력을 했고, 단기적으로 봐야 할 특징주를 추가하는 오늘의 특징주, 이렇게 2개의 그룹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룹을 만들고 나서 적용 버튼을 누르면 이 상단에 있는 드랍다운 리스트에서 만들어 놓은 그룹 종목을 선택할 수가 있는데요. 오늘의 특징주를 한번 눌러볼게요. 어제 넣었던 종목들인데 예를 들어서 오늘 제주반도체가 새로 추가됐으니까 제주반도체 이렇게 선택을 하면 자동으로 종목이 추가가 됩니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룹을 테마별로 묶어둘 수도 있을 거고요. 본인이 원하는 형태로 그룹 설정을 만들면 되는데 제 관심 종목 1에 있는 종목들은 장기적으로 계속 관찰하면서 제가 살펴보는 종목들인데요. 편리한 거는 뭐냐면 이 종목들의 등락률도 볼 수 있지만 이 아래에 있는 4가지 메뉴입니다. 관심 그룹에 포함된 종목들에 대해서만 오늘의 뉴스, 증권 리서치, 그리고 공시 정보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서 어렵게 별도로 찾아볼 필요 없이 여기에서 모두 확인 가능해서 아주 편리하더라고요. 그리고 아주 답답한 종목이 있을 경우에 저희가 네이버 종목 토론실에서 어떤 내용들의 의견이 있는지 살펴보잖아요. 물론 큰 도움이 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여기에서 이렇게 한 번씩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꾸준히 살펴봐야 하는 종목이나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룹 종목을 만들어서 마이 메뉴에 등록해두고 정기적으로 살펴본다면 중요한 정보나 특징을 놓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큰 카테고리는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 외에도 국내 증시 메뉴에 이렇게 들어가 보면 왼쪽에 있는 배당을 눌러보시면 이렇게 종목별로 배당금과 배당 수익률을 볼 수도 있고요. 또 배당 메뉴 아래에 보시면 작게 그룹사라고 되어 있죠. 이 메뉴에 들어가 보면 찾기 어려운 계열사 현황도 한꺼번에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셀트리온 그룹주가 오늘 가장 강하기는 했고요. 두 번째로 카카오가 2위에 올라와 있는데요. 한번 클릭해서 들어가 보면 카카오에 포함되어 있는 그룹을 저희가 전체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 인수합병된 SM이 들어오면서 SM 라이프 디자인도 포함된 것을 알 수가 있고요. SM CNC도 있고 또 넵튠이나 디어유 이런 종목들도 카카오 그룹과 연관되어 있다는 걸 알게 되고요. 또 세 번째에 있는 이 SM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제하고 오늘 남선 알미늄이 큰 상승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이 남선 알미늄도 SM그룹에 포함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기타 TK케미칼이나 SM백셀, 대한해운이 사실 하나의 그룹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렇게 그룹사 전체 리스트를 보면서 특정한 그룹사가 이유 없이 상승하는 경우에 저희가 예상하지 못했던 자회사가 상승을 하면서 그룹사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방금 누른 한국타이어 같은 경우에도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외에 한국엔컴퍼니와 모델솔루션이 들어가 있는데요. 한국엔컴퍼니는 경영권 이슈로 지금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는데요. 알고 보면 이 종목도 한국타이어 관련주였다는 것을 저희가 파악할 수가 있게 됩니다. 다시 메인 홈으로 가서 오늘 내용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장 시작 전에는 해외 증시와 뉴스, 그리고 장중에는 국내 증시 메뉴, 뉴스 이렇게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시간 여유가 있을 때는 리서치 메뉴,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마이 메뉴에 관심 종목 등록,
그리고 증권홈에 있는 테마 상위는 장중에 계속 살펴보는 이러한 메뉴들을 오늘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도 네이버 페이증권에서 몇몇 메뉴만 보다가 전체적으로 자세히 살펴보니까 곳곳에 아주 유용한 정보들이 많아서 오늘 소개를 드려봤는데 전반적으로 주식 정보를 수집하고 확인할 수 있는 최고의 포털 사이트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유용하게 잘 활용하면서 본인만의 습관을 만들고 그 실력을 쌓다 보면 결국 내공이 높아지면서 투자 실력도 키울 수 있을 텐데요. 오늘 소개해드린 내용도 여러분의 투자 향상에 도움되었기를 바라면서 이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